일본에서 일할 때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면 파친코 앞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선 광경을 보곤 했는데요. 참 뭐라 말하기 힘든 감정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바로 이 파친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키타지마 쇼타. 이시카와현 카나자와 출신인 그는 밝고 장난기 많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겐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고 평범한 집안에서 별 문제 없이 자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5살이었을 무렵 그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아버지가 집을 나갔기에 쇼타는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외할아버지인 세이키치 씨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줬고 그는 손자 둘을 무척 귀여워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예전부터 자주 이용했다는 한 미용실 사장에 따르면 할아버지인 세이키치 씨는 남자의 둘이라 장난스럽지만 건강하다 라며 기쁜 듯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후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 속에 쇼타는 별 문제 없이 성장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배관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살이었을 무렵 그는 한 가지 취미를 갖게 되는데요. 바로 파친코였습니다. 그가 파친코에 가게 된 계기는 친구의 권유였다고 하는데요. 초심자의 행운이었는지 그는 첫 파친코 방문에서 2만엔 정도를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 때문에 쇼타는 도박의 맛을 들였죠. 비록 처음 계기는 친구와 놀기 위해서였지만 한번 돈을 따게 된 후로 그는 혼자서도 파친코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는 파친코 중독이 심했던 모양인지 틈만 나면 인터넷으로 파친코 동영상을 본다든지 파친코 공략책을 읽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늘 소고기 덮밥집에서 아침을 먹은 후 파친코 오픈 1시간 반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 뒤 오픈과 동시에 들어가서 파친코를 시작, 폐점 시간 무렵까지 빠져있곤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공영 갬블 환급률 조사표에 따르면 환급률이 경마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파친코는 80에서 85%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즉 파친코의 경우 10만원을 쓰면 약 8만원에서 8만 5천원 정도는 돌아온다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은 한 번에 큰 돈을 잃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15%에서 20%씩 점진적으로 돈을 잃게 되죠. 이것이 도박의 무서움입니다. 쇼타는 실제로 사건 이후 인터뷰에서 3,000엔 가지고 가서 6시간 만에 20만원을 딴 적도 있다고요 라며 자랑스러운 듯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쉽게 돈을 딸 수 있으면 카지노건 파친코 가게건 전부 망하는 게 당연하죠. 일본의 파친코는 연말연시엔 특별 영업이라는 명목으로 밤 1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쇼타는 이런 날 역시도 폐점까지 파친코를 즐기곤 했고 새벽 1시임에도 더 놀고 싶은데 벌써 폐점이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쇼타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20살이 되었을 무렵 홀몸으로 2 자식을 키워오던 그의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죠. 결국 쇼타에게 남은 가족은 남동생과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할아버지인 세이키치 씨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인근 주민들의 평판이 좋은 인자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였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과거 전기 설비 관련 일을 했었으나 작업 중 전봇대에서 떨어진 적이 2번이나 있었기에 허리에 큰 부상을 입어 후유증으로 걷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쇼타는 노쇠한 할아버지가 아프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파친코에 다니곤 했고 돈 씀씀이는 가속화되어 결국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그가 빌린 금액은 50만엔 정도였지만 이 돈마저도 금세 파친코에서 탕진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의 빚은 고작 반년 만에 원금의 2배인 100만엔 가까운 금액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상황이 오면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일을 그만둔 뒤 파친코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파친코로 돈을 벌어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는 결국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당시 손자가 걱정된 할아버지는 쇼타를 엄하게 꾸짖었지만 이미 도박에 빠져버린 쇼타에겐 소귀의 경일기였다고 합니다. 파친코는 하고 싶고 빚은 갚아야 하는데 돈은 없고 충격적이게도 쇼타는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할아버지와 남동생의 TV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한 후 이 돈으로 또 파친코를 하러 간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는 인자한 사람이었지만 손자의 행동에 분노했고 취직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오지 말아라 라며 그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후 갈 곳이 없어진 쇼우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헛간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빚더미와 무직, 집에서 쫓겨날 정도의 충격이라면 보통 사람은 정신을 차리겠지만 도박에 중독된 쇼우타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로지 파친코를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고 어떻게든 돈을 구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던 도중 집에 다시 몰래 들어가 또 TV를 훔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도박으로 인해 그의 사고 회로는 정상이 아니었기에 TV를 훔치면 또 할아버지한테 혼날 테니 죽여버리자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죠. 2018년 11월 8일 아침 9시 반, 이날 그의 남동생은 외출한 상태였기에 자택엔 할아버지가 헛간엔 쇼우타가 있는 상태였죠. 이날 쇼우타는 고무장갑과 벨트를 챙겨 집에 침입, 할아버지에게 몰래 접근했고 그간 아버지 대신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의 뒤로 다가가 벨트로 목을 감은 뒤 힘껏 졸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에 세상을 뜨게 되었죠. 이후 쇼우타는 할아버지의 돈인 현금 12,000엔과 집안에 있던 TV나 가전제품 3개를 할아버지의 트럭에 실었고 얼굴이 들키지 않도록 마스크를 쓴 뒤 이 가전제품을 중고 매장에 팔아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돈을 들고 오전 11시 무렵 집에서 30km 정도 떨어진 파친코에 들어섰죠. 한편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 시간 후 귀가한 남동생은 사망한 할아버지를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당시 현장엔 현금과 가전제품이 도난당한 상태였으며 시신은 발견 당시 목에 벨트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형의 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경찰에게 이를 알렸고 이후 밤 9시 반 무렵 쇼우타는 경찰에게 발견되었는데요. 그가 발견된 장소는 파친코였습니다. 즉, 그는 할아버지를 죽였음에도 아침 11시부터 약 10시간 동안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고 파친코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쇼우타는 조사 과정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라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했다, 할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았다 라며 자신의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정신감정 결과 당연하게도 그는 심각한 도박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자신의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범행 당시 고무장갑을 착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일정 부분의 계획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악을 구분할 능력이 있었기에 책임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 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쇼우타는 도박 중독 상태였다, 파친코를 하고 싶다는 욕구에 지배된 상태였기에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다 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12월 15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무방비한 할아버지의 목을 졸라 살해한 악질적인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검찰 측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쇼우타는 즉시 항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후 상고 역시도 기각되었기에 그의 형이 확정됩니다. 도박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큰 돈을 따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게 바보같이 느껴진다고 하죠.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